예, 25만 원에 거래되는 설 선물 누가 보낸 걸까요? 올 설 명절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서요. 각기각층 15,000명에게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이 된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고요. 저희가 저희 스튜디오에 소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가 도약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떡국도 유명한데 어떤 거? 떡국이요. 물론 떡국도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나가는 와중에 제 옆에 실제 윤 대통령이 각기각층 15,000명에게 보낸 설 명절 선물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용산 대통령실의 문양도 있고요. 아까 제가 지역 특산품 위주로 좀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안 곱창김, 전남 신안의 고창김 있고요. 의성의 떡국떡이 있고요. 여기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 의성, 인제, 강원도 인제 황태채, 통영, 옹진, 청양, 각 지역 특산품들을 총망라한 이 대통령의 이 선물인데, 글쎄 아마 여기서 가장 역대 대통령들의 설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 거로 추정이 되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대통령이 명절 선물을 단순히 누구에게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상징적인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대통령들이 이제 설날 전에 되면 항상 이 선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안에 술을 좀 넣을 수 없느냐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보면 전국 8도의 어떤 특산품들 예. 한쪽에 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설 선물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바뀌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이제 설에 떡국 한 그릇을 먹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선물로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의 어떤 특산품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번 대통령 선물이다 나가면 또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 지역에서 이게 대통령 선물로 우리 의성에 떡국이 나갔다. 또 우리 또 신안에 곱창김이 나갔다. 그러면 실제 그 지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15,000명 되는 분들에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각 지역의 어떤 우리 특산품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날 떡국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선물이 배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PD님 뽑아봐도 되죠? 예. 글쎄 제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포장지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여기 표고채, 홍새우, 황태채, 이거 좀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로 만약에 육수를 잘 내고 떡국을 넣으면 또 걸쭉하고 시원한 떡국 한 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첫 명절 선물, 설을 맞아 보낸 명절 선물이고, 박성비 비서관님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설 선물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죠? 네,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첫 설 선물이 뭐였을까는 저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제가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예. 당시 찾아보니까 평창 겨울올림픽을 기념해서 평창에서 난 감자술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지역을 안배해서 재료들을 공수를 하거든요. 그때도 강정이라든지 육아, 약과 이런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경기, 경남, 전남 이렇게 다양한 팔도에서 만들어진 그 음식들을 담아서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직접 받았던 선물들에도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전통주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주가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팔도에서 온 쌀이 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사리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이제 각지에서 생산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역 안배도 신경을 쓰셨고 술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봤는데 뭐 이번에 최근에 뭐 지난번 연물이 뭐 중국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또 옹진, 청양, 뭐 인제 특산품을 정확히 받고 윤 대통령이 각계각층에 선물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소품을 준비한 이유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받는 거냐? 정말 그게 실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저희도 실제로 스튜디오에 이 그 대통령의 설 선물을 가져와 봤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잖아요. 구정처장. 여기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대통령이 설 선물을 보내면서 쓴 이 연하장. 이 부분에도 좀 의미가 작지 않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신년 연하장에도 그 칠곡 할매 글씨체를 써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설 선물에도 마찬가지로 칠곡 할머니들의 글씨체를 담아서 예, 그 설 명절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품은 아주 이제 디테일 작은 부분에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저 메시지를 담는 카드 글씨체에 상당한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글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뒤늦게 깨우친 할머니들이 삐뚤빼뚤 썼던 글씨체가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 글씨체를 활용해서 이 호국 영웅들 15,000명에게 이 설 연하장, 설 그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위 서체는 77살 늦은 나이에 세종 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습니다. 뭐 지역 특산품 총망라하고 뭐 일단 술은 빠졌는데 여기에 또 여러 연하장에 담긴 글씨체까지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는 이걸 실물로 구했지만 실제로 이 자체를 좀 나도 한번 직접 받지 못해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중고나라에서 이거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 대략 벌써 25만 원, 30만 원 뭐 호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내놓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선물이 사실 대통령 선물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이런 거 하면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또 이 저기 마켓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대통령 시계도 보니까 요즘 또 이렇게 다들 시계 나오는 모양이 사실 대통령 시계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특정한 선물이나 이런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그것도 지금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상품도 지금 아마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 25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마 가격보다는 꽤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대통령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어떤 보존 가치나 근데 이거 빨리 안 드시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이 휘장이 담긴 선물을 받는다. 이걸 좀 간직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꽤 값비싸게 거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 냉장고에 둔다고 해서 영영 보관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래서 오래 보관해뒀다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끼시다가 큰일 날 뻔했군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연하장에 쓰여진 이 칠곡 할매 글씨체 주인공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초대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다치셨다는데 괜찮으십니까? 어디를 다치셨어요? 어르신 오신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오신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찍었고. 예. 시도 쓰는데. 그럴 것 같아서 여쭤. 아니 이제 저렇게 시도 남기시고 또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TV 같은 거 하면 밑에 자막도 다 보시니까 좋죠. 할머니들 늦게 배우시면 뭐 그렇게 재미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의미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할머니들과의 환담이 있었는데 칠곡 할매들 안 잊어붙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윤 대통령에게 전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설 선물에 그 카드에 79 할매치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로 직접 그 글씨체의 주인공인 79 할매님들을 다시 이제 초청을 해서 예. 함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께서 연로하신데 대통령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큰 기대를 갖고 대통령실로 왔을 거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끌고 또 할머니들이 직접 쓴 왜냐하면 한글을 깨달은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겠어요? 시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그다음에 직접 거기 대통령실 입구에 저 장소 입구에 방명록에다 또 직접 또 그 현장에 썼다고 그래요. 예. 그 대통령도 거기 화답을 했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정말 79 할머니체라는 것이 대통령이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 그리고 저 79 할매체의 그 사연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드신 다음에 문맹에서 깨쳐서 직접 한글을 배우고 깨달으셨던 거기 예. 때문에 그 기쁨과 고마움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보듬고 예.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 좋은 하나의 그 화면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좀 앞두고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이 실제 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숨을 잠시 좀 골라봤고요.